상식에 부합하냐 아니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진리냐 아니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술이 읽고 쓰는 시험인데 시험으로서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어떻게 읽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논술에서 읽는다는 건, 즉 글을 읽는다는 건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일일 텐데 논술의 읽기는 국어지문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국어지문처럼 논술에도 문학, 비문학, 도표, 그림 다양한 장르의 지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어 지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여러 개의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다면 국어 지문을 읽을 때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세부적인 정보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읽게 됩니다. 근데 논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문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한 문제에 2개에서 많게는 4개, 5개의 지문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개의 복수의 지문들이 같은 장르의 지문들이 아니라 문학과 비문학 그리고 고전 이렇게 여러 개의 장르의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문들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연결해서 그 지문들을 관료하는 하나의 주제를 찾아서 그걸 해석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지문을 있는 그대로 그 지문 안에 있는 정보를 세세하게 파악하는 방식의 독해로는 논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 개의 지문들을 관료하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그 지문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지문에는 우리가 글을 쓸 때 필요한 정보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정보까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문을 읽을 때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보가 내 글에 활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학과 비문학을 연결해서 공통의 논리를 찾아내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지문 읽기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뜬금없지만 제가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왔는데 분석 대상이 되는 내용이 괴물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뭐 뱀파이어라든지 좀비라든지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라든지 이런 괴물들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을 때 이 소재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 지문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논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제시문 가의 논거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괴물들에 대해 분석하시오. 그렇다면은 괴물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뭐 얼마나 재미있는지 오락거리로 즐길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근거 개념을 적용했을 때 그 괴물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근거 지문으로 분석 근거로 심리학자의 글이 들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심리적 정상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언어 속에서 이 괴물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 괴물들이 그러니까 이 괴물들이라고 하는 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간 사회에 대한 은유 혹은 비유로 읽어야 될 텐데 이 심리학자의 언어 속에서 이 괴물들은 인간의 정상성을 심리적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심리적 정상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혹은 심리적 정상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인간이 버려야 했던 어떤 극단적인 성향의 속성들을 보여주는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지만 억압돼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인간의 과도한 성욕, 식욕, 폭력성, 동물성 이런 것들이 괴물을 통해서 투사되는 거죠. 이 심리학자들은 이런 괴물들, 인간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하나의 괴물들을 상정함으로써 인간의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무엇인지를 유추해 나가는 과정으로도 대상을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는 다르게 분석 근거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는 비판 분석가들에게는 이 괴물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를 들면 흡혈귀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피를 빨아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자본가의 상징으로도 보일 수 있겠죠. 이 괴물들 같은 혹은 유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이 실체화되진 않았지만 상상 속에서 실제한다고 믿어왔던 대상이라는 점에서 혹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화폐나 돈에 대한 은유로 보이기도 할 겁니다. 또 다른 분석으로 들어가면은 가부장제의 폭력성 혹은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이 괴물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흡혈귀 같은 경우는 주로 남성들로 뭐 문학이나 영화 등에서 남성들로 재현됩니다. 그 남성들이 여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죠. 즉 남성들,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 여성의 피를 빨아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건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여성을 착취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남성적 폭력의 은유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석 근거와 개념과 언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의 속성들은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다른 지문의 맥락에서 혹은 다른 언어의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부합하는 답을 찾아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괴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 근거 개념이나 근거 지문의 관점에서 그 대상이 어떻게 분석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써야 될 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조삼모사 같은 말을 하잖아요. 조삼모사는 일반적으로 아침에 원숭이들에게 상수리 열매를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줬는데 원숭이들이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줬더니 원숭이들이 굉장히 기뻐했다. 뭐 이런 장자 재물편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그 조삼모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근데 맥락을 달리하면은 실제로 장자가 의도했던 것도 그런 건데 한 대상이 실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면 결과를 바꾸지 않고도 그 대상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타인의 입장, 타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맥락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분석이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디슨이 했던 유명한 말도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도 천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부모님의 당부, 선생님의 당부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른 맥락에서 해석한다면 노력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 근데 그 많은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1%에 해당하는 영감이 없어서 천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라는 이야기로도 해석될 수 있겠죠. 실제로 에디슨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진 1%의 영감이 없다 라는 의도로 얘기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부합하냐 아니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진리냐 아니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맥락에서 그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주어진 정보 안에서 그 정보들의 결합을 통해서 논리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지문들을 연결해서 맥락화시킨 독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독해의 한 방식이 그거다라는 거죠.